자, 갈게요. 챕터 9, 무관한 문장 박.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35번 문제죠. 이 부분. 그래서 정답률에서는 좀 여러분들 높이셔야 될 부분이죠. 여기에서 실수 안 하셔야 되는 부분. 자, 먼저 가겠습니다. 고생했네, 더운데, 그지? 시간이 딱 맞춰서 끝나나 봐, 그제? 힘들겠다. 오케이. 자, 스포츠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프로 구단들 떠올리면서 그냥 생각해 보면 편해요. From a competitive 하게 되면 경쟁적인 perspective 하게 되면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경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경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 오케이. 관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호가 끼어들죠. 1번, 2번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 내용 자체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번도 사실 뭐 주제문으로 봐도 선생님 봤을 때는 좀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하고 1번 내용 좀 잘 읽으시면 그 맥락으로 쭉 같이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35번 문제, 무관한 문장 파악하는 이런 문제는 중간에 반전이 뭐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스포츠 기업들이야 프로 구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뭐 직역을 하면 조언을 받다 이런 말이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도 느낌은 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advice가 현명한 이렇게도 쓰인다고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다고요. 뭐 하면 현명할까? 이거 하시라고 이거. 맞나요? 스포츠 기업들은 경쟁 구도에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스포츠를 하니까 항상 이겨야 되고 승률이 좋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겠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o invest heavily. 아주 매우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어디에? 그렇죠. 타피골드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요즘 뭐 이 스포츠 기업뿐만 아니고 브랜딩은 어디에나 다 중요하죠. 개인한테도 브랜딩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브랜드 스트래터지, 브랜딩 전략입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오케이. 한마디로 이미지를 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 브랜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점점 더 경쟁적인 기후를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environment의 느낌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이런 말이죠. 맞나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점점 더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뭐 환경에서 해도 되겠고요. built가 뭐야? built가 pp잖아요. pp. 이렇게. 그죠? pp 동사 아니죠? 형성된, 만들어진 뭐뭇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될 때가 많아요. around는 주변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around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해요.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entertainment, 뭐 오락, entertainment. 자, 그리고 dispos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회성이죠, 일회성. 일회용품 우리 뒤에 나오는데 disposable 하게 되면 일회용의 혹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에서 붙여서 disposables에서 일회용 그러한 제품들, 용기들, 물건들을 이야기할 때 disposables 이렇게도 씁니다. 우리 나오죠, 오늘? 풀지 않았나? 의료 그러한 기구들에 대해서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회성의 그러한 소비 지상주의야. 그래서 한 번 쓰고 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를 한 번 보고 마느냐 이 말이야. 맞나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형성되어지는 점점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스포츠 엔터프라이즈에서 스포츠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중요하네, 해야 되네, 그죠? 찾으셔야 됩니다. 형용사 역할, 방법. 자, 그래서 ways 다음에 to 부정사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확립하는 거야. 이렇게 뭘 확립해야 됩니까? long term,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누구랑? 소비자들, 팬들 맞나요? 소비자로 표현한 거야. 근데 또 관계사 하나 걸려있죠. 이렇게. then maintain, 유지한단 말이야. 가치를 넘어서야 되죠. 뭘 넘어서서? 그죠? 아주 짧은, 간단한 거래. 짧은 거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팬이 오늘 우리 경기 한 번만 보고 끝난 애가 아니라고요. 맞나요? 오케이. 그 거래를 넘어서서 가치를 유지하는. 자, 그런데 consumers가 선행사는 아니죠. 이렇게 가야지 선행사 의미가 통하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항상 선행사인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짧은 거래를 넘어서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관계를 누구랑? 소비자들과, 팬들과 establish,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고요. 맞죠? 자, 그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브랜딩은 줍니다. 제공합니다. The most effective method.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스포츠 기업한테 준다고요. 자, 맞나요? 자, cultivate 하게 되면 여기서는 구축하다. 맞나요? 뭘 구축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뭐가 브랜딩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요. 누구랑? between A and B죠. 브랜드와 바꾸면 스포츠 기업과 the users, 사용자 누구? 소비자들,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지. 버릴 게 없습니다. 2번까지는. 이렇게. 자, 한마디로 뭔데요? 경쟁적인 환경에서 스포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브랜딩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in such intense, 그러한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 그런데 뒷문장 어때요? 완벽하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끼어들죠? performance, 뭐 스포츠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성적, 스포츠에서 얻게 된 성적이죠. 경기에서 얻게 된 성적. 성적이 can ebb and flow 이렇게 나와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고요. 오르내리다. 맞나요? 경기장 안팎에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이죠. 또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 안에 내재하다 이런 말이죠. 브랜드에 내재하고 있는 형용사 우치수식이잖아요. 주어동사 살짝 멀어지죠. 또 브랜드 나왔습니다.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가 가장 the most resilient 맞나요? 뭐 회복력이 있는 이런 말도 있고요. 달력이 있는. 맞죠? 자, 그리고요. long lasting form of asset.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면 스포츠 브랜드 안에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자산이냐? 관계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 A sport enterprise can possess. possess가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대 생략, 맞나요?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 스포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possess 할 수 있는 가장 탄력이 있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자산이 뭔데요? 브랜드 안에 뭘 가져야 돼?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나요? 스포츠 기업의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은 맥락. 답은 4번이죠. 근데 다른 이야기 나왔잖아요. 다른 이야기. 물론 쭉 읽어보다 보면 나왔던 단어들이 좀 반복되죠. 항상 그래요. 완전히 다른 어휘들을 사용하면 너무나 쉽겠죠.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엔터프라이즈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dedicated, 헌신적인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전담하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psychologist, 심리 치료사들이죠. 뭐 심리학자라 해도 되겠고요. 이런 분들을 고용하고 있대요.
오케이. To boost,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 After poor performances, 부진한,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을 거둔 이후에, 선수들이 낙담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도 있죠. 당연하지. 할 수 있지. 근데 브랜딩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앞 내용을 받고요. 앞 내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밖에 올 수 없죠. 앞 내용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컴마 찍었고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면서 개수투정법이야. 대신 불가능. 자, 앞 내용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진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면 빈이 들어가야 돼. 어떤 것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맞나? 괜찮대요. 많은데. In enhancing their on-field performance, 경기장에서의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그죠? 오케이. 뭐 이 문장만 보면 일리가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맥락에서는 필요가 없죠. 맞나요? 버리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확인. 3번에서 바로 5번으로 갈 수 있느냐? 또 브랜드 나왔네요. 강력한 브랜드. 이걸 더 어렵게 만들려면 브랜딩을 가지고 다른 맥락의 글을 썼으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근데 아예 4번에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는 이 브랜드의 소유주에게 사형식 문형이죠. A stable foundation value. 가치의 안정적인 토대를 준다고요.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자기 기업의, 자기 단체의, 자기 자신의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죠. whether 하게 되면요. 견디다. 보면 당연히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요. 강한 브랜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JP의 강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죠. 오케이. 그런가? 선생님 2009년 겨울이죠. 예. JP 이 자리에서 JP 잉글리시 12월입니다. 12월 9일인가 10일인가 하여튼 초쯤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때 인테리어는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그때도 인테리어 예쁘긴 했는데 그때는 이 강의실이 다 쪼개져 있었죠. 지금 저쪽하고 다 통과돼 있잖아. 이렇게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은 아니 한 8년 가까이 돼가네, 그치? 오케이. 어쨌든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브랜딩으로. 오케이. 아니야, 뭐 선생님이 강한 브랜딩이 뭐 있나? 그냥 열심히 수업하는 거지. 친구들 잘 챙기고 하는 거. 봐봐. 뭘 이겨내? 부진한 시즌. 스포츠니까 시즌이라는 말 썼죠.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오가는 선수들도 있죠. 여기는 이제 관계사가 하나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whether의 목적어가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목적어인데 이렇게 관계사가 끼어든 거고요. 얘가 네 번째 목적어죠. 힘든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 힘들잖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뭔데요? 강한 브랜딩이 주는 가치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5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4번. 넥스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업은 경쟁적 환경에서 뭘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잘해야 되죠? 브랜드, 가치, 브랜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통해서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넥스트 가겠습니다. Question 2.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답률 당연히 높여야 될 부분이죠.
오케이, 큰이라는 이분이 observe 다양한 의미가 있지. 어떻게 쓰였습니까? 말하다, 뭐 관찰하다, 준수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관찰했습니다. 데이디아를. 그래서 때때로 이랬죠. 자, 그래서 변칙 이래라는 의미죠. 자, anomalous 이렇게 나와 있는데 anomalous. 그래서 이 변칙 이래 이런 말인데 뭐 어떻게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기 이론이나 자기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변이, 문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봐봐. 이 친구들이 변칙이 어떻게 고집스럽게 저항을 하는 거죠. 해결책에 저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변칙이래. 해결책을 가로막는 것들이라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씻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씻겨 나가기보다는 없어지면 좋을 텐데. 계속 연구하잖아요. 연구해서 가설을 세우고 어떤 이론으로 정착시키려고 계속 연구를 하죠. 맞나요? 여기에 맞는, 과학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우는 가설을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은 뭐야? 내 연구, 내 핵심 연구, 내 가설을 반증하는 것들 있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과학이야.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네가 틀렸어라고 뭔가 이론이라든지 어떤 개념들을 들이대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돼. 그럼 이게 완벽한 이 가설이 이제 완벽한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자꾸 쳐내야 된다. 아셨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맞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고요. 아셨죠? 이 변칙은. 그런데 이게 그럼 씻겨 나가야죠?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야 돼, 이 친구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쌓이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니멀리스트가.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 중, 애니멀리스트 중 몇 개는 어떻게, 하게 되다, 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요. 뭐로 보인다? 봐봐. 특히,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싱 하게 되면 긴급한 이런 말도 있는데 무시하기 힘들다고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자기 이론은 정립이 안 되겠죠? 오케이. 이놈들이 이제 딱 버티고 있어서 이거 틀렸어요. 당신 이론 틀렸어요. 라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과학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연구자는.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 이거잖아요. counter example이잖아요. 뭐죠? 반대가 되는 사례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너 자꾸 틀렸어 한다고요. 이해되지?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 연구 분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틀렸다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자기가 연구하는 이 방향이 안 맞단 말이야. 계속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가장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수렁이죠? 맞나요? 커그마이어. 수렁이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뭔데요? 그렇죠. 신선함도 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새로운 출발을 전개하는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완전 갈아엎는 거라고요. 아셨죠? 완전 갈아엎는 거. 우리 옛날에 지동설, 천동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금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주변을 돈다 이랬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엎으신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배웠어.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계속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있어요. 이 큰 태양이 자꾸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보니까 천체를 아무리 봐도 다른 천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 다른 천체들, 떠다니는 천체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안 맞아. 안 맞다고요. 이렇게. 천동설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 과학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 뭐가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이상한 이 반증들이 자꾸 생겨. 자꾸. 맞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떻게 싹 다 갈아엎는 거죠. 맞나? 아니야.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갈아엎었다고요.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새로운 novel 챙기셔야죠. 툴스하고 개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수많은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개념들을 딱 장착하고 가야 되는 거야. 갖추고. 심지어 목숨까지 불사했죠. 목숨 내놓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이론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틀렸다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맥락으로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이 맥락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new framework가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게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발전해 나갑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사고의 틀이. 자, 그렇다면 이전에 생각했던 거 구식의 퀘스천이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set aside가 제쳐두는 거죠. 근데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니까 요거는 약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쳐두자 해도 돼. 이제 무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 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천동설에 맞춰져 있던 모든 이론과 시각들, 개념들이 다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다 들어간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refore 같은 다 잊혀지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잘 봐. 됐지?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다 바뀌었지? 완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 태양이 중심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봐봐. New observations. 새로운 관찰이 lead 하게 하다. 그리고 목적 오고 투부정사 와요. 투부정사 이렇게 따라오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재평가하고요. assess가 평가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죠. 재확인하게끔 만듭니다. Okay, long-standing theories. 오랫동안 있었던 이론과 가설이죠. 그럼 이거 다시 무슨 말이야? 다시 지구가 중심이란 얘기잖아요. 맞나요? 자,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평가하고요?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 this를 정리하면 더 확실해지죠. 뭘 얘기하는 거? 이전 걸 다시 확인하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갈 거냐 이 말이죠. 당연히 2번과 연결되겠죠. 이렇게 봐볼까? 자, 그래도 I'm sorry. 이 답은 아니고요. 답은 이거고요. 2번과 연결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전의 패러다임은 대체가 되어지죠. 패러다임,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가 되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분이 흔히 말하기를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확 바뀌는 거죠. 세상이. 오케이. 됐죠? 그런 내용이라서 답은 3번이야. 이렇게 이전 걸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갑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어떻게 된다? crystallizes into 뭐뭐로 확고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과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요. 분사구문이야.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consensus building role.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또 분사구문 ing 그래서 접속 빼고 그냥 ing 그리고 새로운 뭐가 생겨? 또 변칙이 생깁니다. 맞나요?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죠? 이게 영원히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 100% 맞아요? 아닐 거라고요. 또 세월이 바뀌면 다른 시각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 맞지 않는 증거들이, 변칙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또 관계사절이죠. 콤마 찍었고. 결국은 변칙들은 또 뭘 만들어? 위기를 만들어내겠죠. 그지? 그럼 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챙겨두세요. followed by 하게 되면 동사 자리면 비동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빠졌죠?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수동의 느낌으로 followed by 이렇게 따라오면 항상 이쪽으로 이어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또 다른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건 그대로 기억해. followed by. 앞에서 뒤로 그냥 가는 거야. 앞에서 뒤로.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얘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얘는 뭔데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사이클, 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블라블라. 이해되죠? 계속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주제죠. 과학은 변칙의 축적과 위기를 거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number 3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고요, 친구들. Not all animals benefit from being smart. 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똑똑해지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맞나요? 모든 동물들이 다 똑똑해지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머리가 좋아지는데. 자, 그런 얘기인데 먼저 봅시다. 예를 들면 만약에 the common conception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뒷문장 완벽 동격이죠. 맞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동격이 끼어들었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맞나요? 소셜, 사회적인 영장류들이냐, 영장류가 더 똑똑하지 않나요? 사회적인 ungulate 하게 되면 유재류입니다. 아시죠? 이 말 발굽처럼 생긴 발을 가진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 말, 뭐 이런 것들, 뭐 양,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동물들이야. 이러한 동물들보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똑똑한 건 맞지? 똑똑하잖아요. 라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사실이라면 얘가 똑똑하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 왜? 이 친구들도 진화하면서도 똑똑해질 수는 없었을까 이 말이야. 왜 ungulates 이런 유재류들이 겪지 못했을까? 경험하지 못했을까? 똑같은 능력에 대한 선택을. 맞나요? 영장류들이 똑똑하겠죠? 그러면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유재류는 왜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 말이죠. 한번 물어봐야지. 맞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말이 원숭이처럼 똑똑하면 좋겠지, 우리 인간들에게.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머리를 더 써서 그죠? 인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네. 맞나? 자, 그렇지만 똑똑하면 인간 말 잘 들을 거잖아요. 더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원숭이만큼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considering 고려해보는 거야. 이런 문제를 고려해보는 것은 강조합니다. 강조해. 근본적인 점을 강조합니다. 진화 생물학의 근본적인 포인트,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뭔데? 이게 포인트를 받아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점, 어떤 점? 통합되지 못한 점이야. hypothesis, 가설로. 오늘날까지 제한되어져 온 가설로 통합되지 못한 포인트야. 가설로 포함이 안 되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려면 뭐부터 세워야 돼? 가설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연구 안 한 거야. 연구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그런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점입니다. 동격 포인트로 설명합니다. 진화 생물학적인 근본적인 포인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야. 맞나요? 사실상 모든 베네핏, 혜택, 이점, 장점은요, 수반한다고요. 뭘 수반해? 비용이 든다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어떤 종류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비용이 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똑똑해지려고, 유재류들이 똑똑해지려고 스마트한 쪽으로 진화상에서 선택을 했더라면 이럴 게 있다고요, 반드시. 맞나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안 한 거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Among the many costs of cognitive adaptation. 자, 그래서 인지적인 적응이죠. 인지적인 적응의 많은 비용들 중에 이런 말이야. 됐나요? 특히 이거 perhaps the most prominent one. 가장 두드러진 cost는 cost 단수를 받아 여기서는 바로 이거야. 비용은 이거라고요. 대디합니다. The neural tissue죠. 신경 조직이야. 신경 조직. 능력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한마디로 똑똑해지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능력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신경 조직이 is energetically,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이 든다고요. 비싸다고요. 대가가 크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똑똑해지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놈이 신경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다고요. 커가고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대가가 크다고, 대가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오케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봐봐. 4번이죠. 뉴런, 신경세포가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는 생성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신경 조직이 나왔으니까 신경세포 이렇게 연결은 시킵니다. 당연히. 정기적인 그런 임펄스, 충격, 자극입니다. 자극을 만들어내는데 정기적인 자극이 이동한다고요.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을 하죠. 맞나요? 이동하는 이러한 정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의 자극들이죠. 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경 자극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게 시속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와요? 시속 150에서 260마일 사이에서 이동한다고요. 전기 자극이. 맞나요? 신경 자극이. 이 내용은 전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스마트한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대가가 크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괜찮아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한 거지.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4번 버리시고요. 오케이, does.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the key 다음에 to는 전치사니까 항상 챙기세요. key. 뭐뭐에 대한 핵심. 맞나요? 중요성. understanding when improved cognition. 그래서 자, 뭡니까? 발전한, improved, 향상된 그러한 인지 능력.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야. 맞죠? 자, 그것이 똑똑해진다라는 것이 will be selected for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를, 때를 이해하는 핵심은, 중요한 점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돼야 된다고요. 맞나요? 발달된 인지력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야.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또 이해해야 된다고요. 같은 얘기야. 뭐에 대한 통찰력입니까? 맞나요? 상대적인 비용, 상대적인 혜택 이점. 맞나요? 자, 그래서 혈통에서 해당되는 혈통에 대한 그런 능력의 상대적인 비용, 상대적인 이점,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유재류가 다시 얘기하면 말이 원숭이만큼 똑똑해지고 싶다고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 대가가 코스트가 비용이 안 커.
혜택이 더 많어. 그러면 똑똑해졌겠지. 맞나요? 그런데 많은 유제류들이 원숭이만큼 똑똑하지 않죠? 왜? 그쪽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가를 엄청 치러야 되거든. 장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지 능력의 진화는 이득뿐 아니라 높은 비용. 이해되죠? 똑똑해지려고 한단 말이야. 똑똑해지려고 하면 이득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요. 그게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득이 클 때만 인지 능력 향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되겠지. 그런 내용.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지.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이야. 자, 여기 이게 그죠? 일회용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의료 분야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맞나요? 그렇죠. 자, 시간 흐르면서 보건의료 산업이 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선호하게 된 거죠. 맞나요? Medical equipment, 의료 장비, instrument, 기구들이죠. 관계대명사 주격 사용되어지는 단 한 번만. 병원에서 개인 병원을 보통 클리닉이라 얘기하죠. 진료소 이렇게. 자, 그리고 환자의 집에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걸리네요. 첫 번째 PP, 두 번째 PP.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버려지는 일회용 기구들, 자, 그리고 의료 장비들, 기구들을 선호하게 되죠. 단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disposable, 아까도 잠시 나왔죠. 일회용, 그러한 items, 물건들입니다. 맞나요? 처음에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일회용 기구들은. 맞나요? To advance,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죠? 환자도 그렇고요.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이죠. 맞나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자, 이러한 분들의 안전, 환자도 그렇고요. 의료 제공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회용 물건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 사용하는 medical supplies, 의료용 supplies, 물자들이죠. such as 뭐뭐와 같은 syringes, 나와 있죠. 주사기, 그 테스트 키트, 진단 키트, 더 나아가서 외과 해부용, 자, 메스입니다. 메스 칼날이죠. 이러한 것들 다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끼어든 거고 such as, 자, 얘가 주어고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하는 거야. and 연결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단 한 번 사용하는 의료 물자들이 prevent, 목적어 from ing죠? 중요한 구문이잖아요. 막아주다, 못하게 하다. 그죠? 자, 오케이.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아줍니다. from A to B,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일회용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single-use medical supplies가 또한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데? 감염을 통제하는데. 맞죠? 자, 그리고 병원의 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같은 맥락이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에 s 붙여서 그냥 명사처럼도 씁니다. 명사처럼. 그래서 일회용 기구들이죠. 예를 들면 이랬죠. including mask, plastic gloves 하게 되면 비닐 장갑.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구들, protection.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일회용 그런 기구들은요. reduce, 줄여준다라는 거죠. incidence of infection 됐네요. 감염의 사고를 줄여주죠. among healthcare personnel, 의료진들 사이에서 뭐 하면서 역시 보호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환자들을 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어떤 균 입장에서는 PP. 이동되어지는 균이죠. 전달되어지는 균.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피부를 통해서, 옷을 통해서. 맞나요? 이렇게 carried 되어지는 germs로부터 어떻게 한다? 환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single use equipment, 한 번 사용하는 일회용의 장비들은 increases the efficiency 이랬습니다. 효율성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혹은 외래의 이런 말이야. 자, 병원 내에서 혹은 좀 바꾸는 입원한, 자, 그리고 외래의 환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맞나요? 그것의 효율성을 끌어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입원한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 외래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 사이에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네요. 상호작용의 효율성. 왜 그런지 봅시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As shortages of healthcare personnel, 의료진들의 부족이 확산되면서 맞나요? 그래, 일회용이 없으면 이 속도로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환자들을 진료하려면 일회용이 없으면 의료진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시죠? 일회용기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진이 지금 숫자가 봐봐 부족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안 많아요. 그래도 돌아가는 이유는 일회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해되시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거. 왜냐하면 sterilization 하게 되면 소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거. 여기도 소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가주어진 주어야 가주어진 주어.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소독 기법을. 맞죠? 각각의 의료 기구들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리해를 맞죠? 완전하게 germ free 하게 되면요. 뭔데요? 균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말이죠. 뭐 그 언론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어디로 가야 돼? 계속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료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일단 빠져 있습니다. 맞나요? 소독을 잘해야 될 수도 있죠. 뭐 여기 또 일회용 장비가 나왔으면 또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각각의 의료 장비들이죠. 기구들에 대해서 적절한 소독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5번째 확인하면 되겠죠. By reducing the burden of sterilization 됐네요. 일회용을 왜 씁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쓰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소독해야 되잖아요. 소독해야 되잖아. 쓰고 소독하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잘 봐봐. 소독. 맞나요? 살균. disinfection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런 말이잖아요. 각각의 의료 개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환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나서 맞죠? 하고 나서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걸 줄임으로써 일회용 장비는 그렇잖아요. 단 한 번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들, 물건들이 하게 해줍니다. 아시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맞나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등등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은 환자를 만나볼 수 있도록 맞나요? 그래서 진료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같이 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들과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아니면 계속 소독하고 장비 준비한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 맞나요? 그런 내용이니까 적절한 소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주제. 일회용 의료용품은 감염 예방과 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해서 현대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뒷문으로 나가면 돼. 오케이. 혹시 가야 되는 친구. 자, 갑시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이렇게 내용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아마 틀린 친구는 실수했겠지.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Note, 주목하세요. 대리아를 sustainability 하고요. scarcit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성. 자,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대리아를 주목하세요. 뒷문장 완벽. 맞나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명령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의 문제의 구조입니다. 맞나요? 구조는 같지 않아요. 뭐하고? scarcity, 부족이죠. 희소성. 맞나요? 희소성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능동적인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희소성도 물론 관련이 있죠. 물자가 혹은 자원이 계속 바닥나고 있습니다. 신경은 쓰죠. 자, 그런데 얘는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어려움 없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희소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셨죠? 같지는 않아. 그래서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희소성이란 이 개념은요, 중요합니다. 맞나요? 지속 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맞죠? 필요는 해. 자, 근데 1970년대에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70년대 그랬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희소성이라는 것은 훌륭한 척도가 안 돼. 맞나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그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쓰기에는 별로라고요. 오케이, 별로입니다. 희소성은 왜 그렇느냐? 잘 봐봐. 희소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자원이 계속 바닥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fail to 부정사 뭐뭐 하지 못하다,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뭐 할 때까지. 해당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지는 시스템이나 혹은 자원이 is totally 완전히 다 소비되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거의 맞나요? 거의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아니면 다 소비가 될 때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거든.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적절한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carcity에 지금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셨죠? 1번도 그렇습니다. 지금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한계, 희소성의 개념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희소성은 does not concern itself with 하게 되면 관련 짓지 못한다고요. 맞나요? 어떻게 순환과 시스템이 자원을 만들어내는지. 희소해지는, 부족해지는 물과 같은 자원을 만들어내는지. 맞나요? 거기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훌륭한 조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죠. 물과 같은 자원이죠. 자원. 희소해지는 물과 같은 자원. 그건 선행사는 자원입니다. 복수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걸 만들어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슷하다고요. 봐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못합니다. Like mopping up water. 물을 닦아내는 거야. 대걸레질 하다를 mop업이라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닦아내는데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You are stopping the leak. 누출을 막지 못한 채. 이해되죠? 지붕에서 물은 계속 새.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붕에 구멍을 막아야죠. 그런데 앞 밑에서 물을 닦고 있다고요. 그래서 희소성의 개념이 이거라고요. 수동적인 거야. 그래서 produces the problem. 문제가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누출을 멈추지 못한 채 바닥만 닿는 것과 같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원인을 블라인드 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원인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sustainability는 이렇게 더 큰 원인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고요. 희소성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moreover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 게다가 불평등한 이용이죠. 천연자원에 대한 특정 사회에서 given society, 특정 사회에서 뭐한다? 천연자원을 불평등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천연자원을 희소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맞나요? 자원을 불평등하게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해진다라는 내용의 글은 아니죠. 전체 글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봅시다. 2에서 4번. 다시 말하면 희소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Does not take account of 고려하다. 복잡성입니다. 오케이. 뒷문장 완벽하기 때문에 within이 있어야 되죠.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앞에 있어야 돼. within which. 그래서 현대사회가 작동을 하는 그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잖아요. 희소성에 대한 관점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